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 살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의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등을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발표 직후에 국채금리는 2.88%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1개 섹터 중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약세장에서의 잠깐의 랠리는 흔한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1%대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2%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간밤에 일제히 크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술주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2.54%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여전히 중국발 공급망 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공급망 문제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더 타격을 줄 거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그리고 알파벳 A는 1.77%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체크를 하면 4%나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슬라는 5.14% 오르면서 800슬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간밤 급등한 배경에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중국발 공급망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 전기차 부품 확보 문제로 생산이 당분간 중단된다는 소식이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5%대 크게 급등하면서 마쳤는데요. 6개월 만에 반토막 났던 엔비디아 주가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한 뒤에 8% 이상 올랐죠. 그 덕분에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4.99% 내리면서 확실히 좀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WTI는 1.6%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금수 조치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기대감에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반면 골드는 0.3%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을 포함한 항공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항공주도 같이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각각 7%대, 6%대, 그리고 7%대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부터 살펴보시면 2.49%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트위터의 소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거래를 이어가려면 트위터 측이 가짜 계정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고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마운트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15%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시티그룹과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마트는 11%대 밀리면서 간밤 가장 많이 밀리면서 마쳤는데요. 월마트를 포함한 소매 업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분기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타겟이나 코스트코도 악영향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만큼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Fed Powell vows to raise rates as high as needed to kill inflation surge. 최근 고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서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을 재시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6월과 7월에도 50bp 금리 인상, 즉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파월 의장은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립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일컫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강력하다고 진단한 파월 의장은 덜 완화적이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잘 견딜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강력한 노동시장은 지속될 것임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간밤 세인트루이스의 여는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 현재로선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 발언 이후 국채 수익률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추후 추이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나왔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Retail spending increased 0.9% in April, boosted by demand and inflation. 이 강력한 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 판매는 미국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소비 동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경제 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전망치는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증가했는데요. 근원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인들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여전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부문별로는 13개 중에 9개 분의 소비가 늘어났고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매 판매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지표의 흐름 연동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짚어드린 대로 간밤 소매업체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 실적 발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특히 월마트와 홈디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lmart profit falls short, cost outlook hit by higher fuel and labor costs. 월마트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1분기 순이익이 20억 5천만 달러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억 3천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건데요. 브래픽스 월마트 CFO는 연료 비용의 급등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고요. 일부 상품이 늦게 입고됐고 미국의 때 아닌 서늘한 날씨로 잘 팔리지 않았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마트의 최고 매출 부분인 식료품점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베어드의 한 애널리스트는 월마트의 EPS 증가율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주택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홈디포의 실적 발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테드테커 홈디포 CEO는 지난해 역사적인 성장과 비교했을 때 올해 봄 출발이 더뎠다는 점에서 탄탄한 분기 실적은 더욱더 인상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의 성적표가 갈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추이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살펴봤습니다.